자, 이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바로 그 영상.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맥락 또한 전달이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더 글로벌 펀드라는 이 재단에 60억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국회에서 바이든이 6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얘기한 걸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이야기입니다. 전후 맥락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말을 한 게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닌 게 확실하다. 윤석열은 기자들을 돌아봤어요. Looks around at the reporters. 기자들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saying that, before saying that, 말하기 전에, 저 발언을 하기 전에 기자들을 돌아봤다. 왜 그랬느냐? 윤석열은 창피했어요. 바이든이 less than a minute, 1분도 안 만나준 걸 창피했어, 그게. 그래서 save face,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면을 살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욕하는 걸로 체면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보여. 그런 타입의 인간이야. 이런 분석한 레딧의 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1분도 채 만나주지 않은 게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바이든을 욕함으로써 내 체면이 올라가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분석글, 레딧에서의 분석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류의 인간이다 라는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고양이 뉴스님이 이걸 제대로, 이 분석을 제대로 올렸죠. 자, 윤석열이 퇴장을 하죠. 기자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리번거리면서 기자를 확인을 해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 두리번 거리면서 카메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카메라 앞에 멈춰서서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다가 두리번거리고 카메라 앞에 멈춰 선 다음에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레딧에 있었던 그 분석이 정확한 거죠. 이걸 고양이 뉴스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이 영상을 따다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글. 실수가 아니다, 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1분도 채 만나주지 않은 게 면이 안 서는 거야. 너무 쪽팔려. 내가, 기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바이든을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48초 이야기하는 걸 기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쪽팔리니까 기자들을 찾았어. 여기 기자들이 있네? 그리고는 카메라 앞에서 스웨어링 하는 걸로 나 그렇게 쪽팔린 사람 아니다, 나 바이든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런 타입의 인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그걸 고양이 뉴스님이 또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이걸 보여주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바이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비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저 표정. 자, 날리면이 나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근데 앞뒤 맥락상 날리면이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국회도 미국 국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이야기한 거다. 민주당이 뭘 날리고
뭘 쪽팔리다라는 겁니까? 이게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자, 그러면 뭘 승인을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누가 쪽팔리다라는 건지 설명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들리지 않는 것만 꼬투리를 잡아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날리면이 사실이 되려면 무엇을 승인을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누가 왜 쪽팔린지를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설명이 없죠. 귀국한 다음에 윤석열의 도어 스태핑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재밌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됩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한 것은 이러이런 상황을 두고 이러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놓고 동맹을 훼손했다. 동맹을 누가 훼손했나요? 본인이 훼손한 거잖아요. 본인이 막말을 하고 카메라 앞에 멈춰 서서 세 보이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국익을 훼손시켰다? 언론이? 그리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자기가 한 말의 진상을 자기가 밝히면 되지 누구한테 밝히라는 겁니까?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들었는데 진상을 밝혀야 된대요. 그걸 밝혀줬으면 되잖아요. 내가 한 말은 사실은 이거였어. 언론이 보도한 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진상을 밝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이 새끼라고 한 건 야당, 민주당을 지목한 게 아니다. 김은혜는 분명히 야당을 지목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목한 것이다. 미국 국회를 지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또 말이 바뀝니다. 대통령실 전문가 분석 결과 윤석열 발언은 분명히 바이든 아니다. 아니 김학의가 아니라고 전국민 시력 검사를 하더니 이제는 바이든이 아니라고 전국민 청력 검사를 합니까? 자, 이 날리면 김은혜가 날리면이다라고 해명할 때까지 13시간이 걸렸어요. 13시간 동안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이걸 또 뒤집어요. 13시간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부에서 얼마나 입을 맞췄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을 향한 건 아니다. 이 새끼들에 대해서 변명은 하진 않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야당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도대체 그러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은 누굴 지칭한 겁니까? 해명도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고 얘네들이 해명하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더 키우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MBC 보도 왜곡 프레임 총공세 나선 국민의힘 밀정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내용으로 자막 달고 해석해서 보도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워딩이 안 들리기 때문에 보도의 신중을 기하고 확인할 때까지 있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요, 현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가들끼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논란이 있는 일을 자막을 씌워서 아무도 논란 없는데. 보낸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고 MBC 보도한 내용을 KBS, SBS, YTN 등이 다 그냥 따라갔다 영향을 미쳤다는 아니 이제 최초의 보도니까
최초의 보도일수록 더 확인 절차를 거치고 더 해야 하는데 대표님 바이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잠깐만요. 날리면이라고 잠깐만요. 했다고요. 그런 점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문장 하나 표현 자체 죄송한데 것 자체도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욱 예, 기자입니다. 예.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분 뭐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점들은 정리하는 걸로 않습니다. 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유감스럽다고 이미 말씀을 자, 국민의힘에서 MBC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언 유착 아니냐. MBC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MBC가 민주당이랑 지금 짜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SBS가 우리도 윤석열 발언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SBS 이렇게 보도했는데 왜 MBC만 때리냐. SBS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게 전선을 형성한 게 엄청난 패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MBC가 보도를 합니다. 이걸 보면 완벽하게 해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권은 MBC가 민주당과 유착해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MBC의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미 비속어 영상이 퍼져 있었고 민주당은 이걸 인용해 보도에 앞서서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건 우리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6시 10분쯤입니다. 해당 영상은 오전 6시 28분부터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12개 방송사에 똑같이 송출됐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부터 화면 상단에 반디캠이라고 적힌 8초짜리 비속어 발언 영상이 국회 보좌관들과 기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반디캠 동영상을 누가 만들어 유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보도하기 전 이미 정치권에서는 반디캠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김동아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MBC보다 먼저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릴 정도로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윤 대통령 발언을 확인한 시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사가 아니라 떠돌고 있던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확인했다며 정언유착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의 보도 제한이 풀린 9시 39분으로부터 28분이 지난 10시 7분 온라인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MBC의 바이든 자막을 짜깁기이자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비속어 동영상에 나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와 같거나 유사하게 보도했습니다. KBS는 오전 10시 33분 온라인 기사로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가며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고 SBS도 정오쯤 바이든의 이름을 동영상 제목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MBC 취재에 의하면 22일 하루에만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했다고 기사화한 언론사만 148곳에 달합니다. MBC의 자막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면 어느 언론사도 바이든 자막을 붙이지 않았겠지만 TV조선과 MBN, JTBC 등 대다수 종편들 역시 일제히 저녁 뉴스에 바이든 자막을 붙여 방송했습니다. TV조선입니다. 12개 언론사로 구성된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취재 과정에서 어떤 짜깁기나 조작도 없었다며 특정 방송사를 공격하고 음해하려는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전선을 언론으로 펼치는데 언론들이 뭉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MBC를 고발합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왜곡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과 극우 단체가 고발했어요. MBC를. 누구일까? 안 봐도 비디오인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MBC 허위방송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미국은 국회라고 안 하고 의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MBC의 주장이 허위다. 날조다. 날리면이라고 하는 게 팩트다. 그러니까 이걸 해명하면 돼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앞뒤 맥락이 이렇다. 근데 이거 설명은 안 해요. 못하죠.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억울하면. 자, 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이죠.
바로 닉슨의 사임, 워터게이트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지금까지 언론들은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가볍게 터치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짓말은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거짓말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하냐? 날리면이라고? 그럼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한 앞뒤 맥락을 설명하라 그래도 설명 못하죠. 민주당,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해놓고 그걸 또 나흘 만에 뒤집죠. 조문 갔을 때 맨 처음에 교통통제 때문에 조문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일정이 빡빡해서 조문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궁왕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 조문할 수 있었으나 조문 안 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7시에서 9시로 출발 일정이 바뀐 연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계속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자,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청으로 유리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거짓말과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게 일을 키웠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탄핵까지 가게 됐어요. 탄핵 직전에 결국은 사임하게 된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본질이에요. 도청을 시도한 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했었던 거짓말, 윤석열이 했었던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모으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탄핵 마일리지가 이미 꽉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